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장배추를 고르다 겪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로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따뜻한 밥상에 오르는 배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김장하려고 어렵게 공수해온 배추를 절였더니 이게 웬걸. 흐물거리고 양념은 겉돌기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산지가 뒤바뀐 배추였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시장에서 배추를 사는데 왠지 모르게 뿌리가 너무 매끈하다고 느끼셨던 적은요? 아니면 겉잎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속대만 덩그러니 남은 배추를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는 그 배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제가 외래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박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려고 동네 시장에 가셨다고 해요. 평소 다니던 단골 가게 말고 새로 생긴 채소 가게에 들르셨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했고 가게 앞에는 국산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는군요. 할머니는 안심하고 10포기나 사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배추를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사오던 배추랑은 느낌이 확연히 달랐대요. 우선 겉잎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보통은 짙은 초록색 겉잎이 한두 장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추는 속잎만 남은 것처럼 연두색 잎만 보였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도 자세히 보니 흙 한 톨 없이 너무나도 깔끔했대요. 마치 기계로 싹둑 자른 듯이 말이죠. 요즘 농가에서도 이렇게 손질해서 파는구나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추를 절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데 잎이 유난히 두껍고 뻣뻣한 거예요. 평소에는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잘 절여지던 잎들이 이번엔 마치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절여 양념을 했는데 이번엔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양념이 배추에 제대로 배지 않는 겁니다. 겉에만 대충 발라진 것처럼 겉돌기만 하고 배추잎 자체는 물기가 많으면서도 질긴 식감이 그대로 남아있었대요. 박할머니께서는 평생 김장을 해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배추 중국산 아니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영수증을 확인하셨지만 원산지 표시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가게로 가서 따져 물으니 그제야 주인은 일부 중국산 배추가 섞여 있었다고 실토했답니다. 박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배추 고르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요즘 이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배추 구매 실수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중국산 신선 배추는 16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무려 4,135톤으로 25배나 폭증했어요. 올해 2025년에도 2월까지만 해도 벌써 2,508톤이 수입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국산 배추의 대부분은 가정용이 아닌 식업체나 김치 공장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도 가정에서 살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죠. 하지만 문제는 일부 악덕 업체들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일 올라오는 채소잖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중국산 배추와 국산 배추는 품종 자체가 다르고 재배 목적도 다릅니다. 당연히 영양 성분이나 맛, 식감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에서 배추를 살 때 중국산과 국산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왜 중국산 배추는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다르고 발효도 제대로 안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표시만 맹신하고 배추를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시면 가게 앞에 크게 써 있는 국산이라는 글씨만 보고 안심하시죠. 아니면 가게 주인이 이거 국산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은 중국산 배추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뜻이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쉽고 우리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박할머니께서는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걸 보시고 안심하고 배추를 사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죠. 겉잎이 거의 없고 뿌리는 너무 깔끔했으며 절였을 때 식감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게에서는 중국산 배추를 일부러 국산 배추 사이에 섞어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박할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배추를 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우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진짜 국산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 아예 배추 사는 것 자체가 겁이 나셨던 거죠. 그럼 중국산 배추를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맛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산 배추는 절였을 때 국산 배추처럼 아삭하게 씹히는 것이 아니라 질긴 식감이 남아요. 마치 고무줄을 씹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아요. 배추잎 표면에만 양념이 겉돌듯 발라지고 속까지는 깊이 스며들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김치를 담갔을 때 나타납니다.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는 발효가 되면서 유산균이 제대로 생기고 그 특유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추 자체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깊은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박할머니께서도 바로 그 점을 경험하셨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며칠 두었는데 이상하게도 김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새콤한 맛도 덜하고 아삭한 식감도 없이 뭔가 밍밍하고 질긴 느낌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평생 김장을 해오신 분인데 이런 김치는 처음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단순히 맛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국산 배추는 장거리 운송을 견디기 위해 품종 자체가 다르게 개발되었어요. 섬유질이 많고 질기게 자라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 용도와는 애초에 맞지 않는 배추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양 성분입니다. 국산 배추는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춰 오랜 세월 동안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이런 영양 성분의 함량이 국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만 믿고 배추를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왜 중국산 배추는 이렇게 국산 배추와 다를까요? 똑같이 배추인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절였을 때 식감도 다르고 김치 맛도 다르고 영양 성분까지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품종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그 전에 잠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유익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중국산 배추와 국산 배추가 이렇게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배추라고 해도 품종이 다르면 전혀 다른 채소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사과도 홍옥 사과가 있고 부사 사과가 있듯이 말이에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어떤 목적으로 개량되었을까요? 바로 김장입니다. 김치를 담가 발효시켜 먹는 용도로 수백 년 동안 품종을 개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추는 수분과 당도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절였을 때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양념이 잘 배도록 잎의 두께와 조직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항암 성분이에요. 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이 성분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성분은 김치를 담가 발효시킬 때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산 배추는 어떨까요? 중국은 배추를 장거리로 운송하고 오래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 배추를 재배할 때 운송과 저장에 유리하도록 품종을 개량한 겁니다. 섬유질이 많이 발달해서 질기고 저장 기간이 길어도 잘 상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산 배추는 마치 부드러운 이불 같아요. 포근하고 아늑하죠. 그런데 중국산 배추는 방수천 같은 겁니다. 질기고 튼튼하지만 촉감은 좀 딱딱하죠. 둘 다 나름의 용도가 있지만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면 부드러운 이불 같은 배추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수입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방역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흙이 묻은 식물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흙 속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균이나 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할 때는 반드시 겉잎을 대부분 벗겨내고 뿌리를 기계로 깔끔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국에서 배추를 수확하면 일단 겉잎을 왕창 벗겨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보는 국산 배추는 짙은 초록색 겉잎이 두세 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산은 그 겉잎을 거의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연두색이나 연한 초록색 잎만 남는 거예요.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 배추는 농부가 밭에서 뽑아나드로 툭 치듯이 자르잖아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거칠고 흙도 묻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은 기계로 싹둑 자릅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단면이 매끈하고 흙도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검역 과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면 검역소에서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니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 배추는 아침에 밭에서 수확하면 당일이나 다음날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산은 수확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당연히 신선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짜 신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배추 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중국산인가 싶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깨시무늬병이라는 생리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시무늬병은 질소 비료를 불균형하게 주거나 날씨가 더울 때 생기는 단순한 색소 침착이에요. 먹어도 전혀 문제없고 김치맛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산 배추에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짜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검은 점이 있는 부분을 만졌을 때 물러지면서 악취가 나거나 흰색 포자 같은 것이 보이면 그것은 곰팡이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없이 바로 버리셔야 해요. 냄새와 질감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산과 국산 배추는 품종부터가 다르고 수입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겉잎, 뿌리, 색깔, 식감, 향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가 안심하고 좋은 배추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겉잎부터 확인하세요. 시장에 가시면 배추를 집어 들기 전에 먼저 겉잎을 보세요. 짙은 초록색 겉잎이 한두 겹이라도 붙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합격입니다. 겉잎이 아예 없이 연두색이나 연한 초록색 잎만 보인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겉잎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신선한 증거일 수 있어요. 밭에서 막 뽑아온 배추는 겉잎에 흙이 조금 묻어 있고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너무 깔끔하고 매끈한 배추는 오히려 수입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뿌리를 꼭 확인하세요. 배추를 들어서 뒤집어 보세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흙이 묻어 있나요? 단면이 거칠게 잘려 있나요?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이 나면 국산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너무 깨끗하고 단면이 평평하게 잘려 있다면 조심하세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자른 것처럼 매끈하다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의 굵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산은 뿌리가 가늘고 작은 편이에요. 보통 2.5cm에서 3cm 정도죠. 중국산은 뿌리가 굵어요. 4.5cm에서 6cm까지도 나갑니다. 3단계, 속잎 색깔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배추를 사기 전에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배추를 반으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배추를 집어들고 위쪽을 살짝 벌려보세요. 속잎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 색깔이 진한 노란색인가요? 마치 병아리처럼 선명한 노란색이면 국산입니다. 만약 시장 주인이 허락한다면 한 포기만 반으로 잘라서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해보세요. 요즘은 손님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많은 시장 상인들이 잘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속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연한 크림색이거나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3가지 팁을 추가로 더 드릴게요. 첫째, 손으로 만져보세요. 국산 배추잎은 부드럽고 잘 휘어집니다. 물기도 촉촉하게 느껴지죠. 중국산은 잎이 두껍고 뻣뻣해요. 손으로 구부리려고 하면 중간에서 뚝 부러지기도 합니다. 둘째, 배추를 반으로 잘랐을 때 속을 보면 결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구라는 것은 배추잎이 속을 얼마나 꽉 채우고 있는지를 말해요. 국산은 잎이 가지런하게 겹쳐져서 중심까지 빈틈없이 꽉 차 있어요. 중국산은 양배추처럼 잎이 휘어져 있고 속이 덜 찬 느낌입니다. 셋째, 향도 다릅니다. 국산 배추를 자르면 고소한 향이 나요. 은은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배추 특유의 향이죠.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권산지 표시판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국산이라고만 써 있으면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해남, 고창, 강원도, 평창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역이 써 있는지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은 보통 국산이라고만 크게 써놓고 구체적인 지역은 안 써놓거든요. 반대로 정직한 업체들은 자기가 파는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해남 배추요, 고창 배추요, 이렇게 말이에요. 혹시 의심스러우면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배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영수증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국산 배추는 대부분 B2B, 즉 업체 대 업체 거래로 외식업체나 김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배추를 잘 골라 사왔습니다. 집에 가져왔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물에 담그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담근물 세척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받으세요. 배추를 통째로 넣어도 되고 반으로 잘라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그냥 담가 두세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배추를 흔들면서 씻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다시 받아요. 또 1분 담그고 흔들어 씻습니다. 이것을 총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이 90% 이상 제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법이에요. 식초나 소금을 넣는 것보다 그냥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씻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추를 너무 세게 비비지 마세요.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뿌리 부분은 흙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 뿌리를 중심으로 여러 번 흔들어 주세요. 박할머니께서는 이 방법들을 배우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시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배추 뿌리부터 확인하신대요. 흙이 묻어 있는지, 겉잎은 붙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신다고 하세요. 지난달에는 김장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김치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절였을 때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양념도 잘 빼고 며칠 지나니까 적당히 익어서 그 특유의 시원한 맛이 났대요. 박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손주들이 전화해서 할머니, 올해 김치 진짜 맛있어요. 라고 칭찬했답니다. 박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방법 알고 나니까 배추 사는 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제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줘요.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만 기억하세요. 겉잎 확인, 뿌리 확인, 속잎 색깔 확인. 이 3가지만 꼼꼼히 체크하시면 절대로 중국산과 국산을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하시면 더 좋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실천한다. 우리 같이 건강한 밥상 만들자.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잎과 뿌리, 속잎 색깔로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하세요. 짙은 초록색 겉잎이 있고 뿌리에 흙이 묻어 있으며 속잎이 진한 노란색이면 국산입니다. 둘째, 원산지 표시는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국산이라는 글씨만 보지 마시고 해남, 고창 같은 구체적인 지역이 써 있는지 확인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집에 가져와서는 담근물 세척법으로 씻으세요. 1분 담그고 흔들어 씻기를 3번 반복하시면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채소입니다.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겉잎, 뿌리, 속잎.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박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은 좋은 식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